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비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민족해방운동과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하고 3.1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간단히 요약하면 일제 식민통치 정책은 1910년대에는 무단통치를 했습니다. 헌병경찰통치 또는 무단통치를 했죠. 그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리고 10년 후인 1920년대, 즉 3.1운동 등의 저항하고 국제 여론이 악화되자 일본은 민족 분열 통치 그리고 문화 통치를 위해 가지고 1920년부터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30년대에는 민족 말살 통치를 합니다. 이 배경은 1929년에 세계 경제 공황이 발생했죠. 이에 따라서 일본이 타격을 입고 1931년 만주 사변이 또 일어나죠. 그래서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는 시기였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 정책과 함께 만주 사변, 그리고 1937년에 중일 전쟁, 그리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외의 저항 운동이 많이 있었죠. 그죠?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내 민족 운동으로서는 대한독립의군부, 그리고 대한광복회가 있고요. 송족회도 설명했죠. 그리고 국외 민족 운동으로는 간도, 즉 서간도와 북간도에서 경학사라든가 또 신흥무관학교가 만들고 서전서숙, 명동학교를 설립했죠. 연해주에서는 권업회,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를 1914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신한청년당이 1919년에 김구 여훈영을 중심으로 설립을 했고, 미국에는 이승만 안창호를 중심으로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안창호 중심으로 흥사단, 박용만을 중심으로 조선국민군단 등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민족해방운동 그리고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도 주요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기출문제라든가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다 문제를 풀려면 너무 많은 시간, 50분, 60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기출문제 등은 여러분들 혼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주요 내용, 핵심 내용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의열투쟁과 학생운동과 관련해서는 의열단이 1919년에 이렇게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김원봉 등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만주의 길림성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조선 땅에서 항일 운동을 하려 하다 보니 일본이 통치, 강압 통치 또는 일본의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 가지고 만주 지역으로 많이 독립군이 만주 지역으로 갔다 했죠. 그죠? 그래서 김원봉 등이 만주 길림성에서 조직한 것이 의열단이고, 그리고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으로는 1921년에 조선 총독부의 폭탄을 김익상이가 투척을 하고, 1923년에 김상옥이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또 투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는 나석주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을 했죠. 약산 김원봉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국가유공자일까? 아니면 빨갱이일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한번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931년에 한인 애국단이 조직이 되는데요. 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조직을 했죠. 자, 그리고 이봉창,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봉창이죠. 그죠? 이봉창은 1932년에 4월 29일 일본 국왕 폭살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이 일제가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있잖아요. 예, 윤봉길 의사, 여러분들 잘 알죠?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투척을 했죠. 그래서 일본 수뇌부를 사살을 하죠. 자, 이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도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죠. 1926년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반발하고 다음 사회주의 사상 보급으로 사회주의 계열 운동을 활성화하기 시작한 그때였습니다. 이때 순종의 인산위를 기해 가지고 만세 운동을 준비합니다. 하지만은 사전에 발각이 되죠. 그리고 학생들이 서울에서 만세 운동을 전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동맹휴학 등의 저항 운동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사진은 60만세 운동 당시입니다. 두루마기라든가 흰옷이 대부분이죠. 그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죠.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인구가 적으니까 이만큼 모인다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죠? 순종은 여기에 1907년부터 1910년까지 제위했죠. 자, 그러면 60만세 운동의 의의는 무엇인가? 먼저 학생운동 세력이 항일 민족운동의 주체 세력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의의고, 두 번째는 좌우 합작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이전에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계열, 한마디로 싸웠습니다. 대립을 했죠. 그죠?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그런데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신간회를 창립을 합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합하는 거죠. 그죠?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항일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신간회를 창립을 1927년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은 3년 뒤인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납니다. 학생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60만세 운동, 순종의 인산일, 다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이 두 가지입니다. 배경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제의 민족 차별하고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입니다. 자, 그러면 발발의 하나의 계기가 된 건 일본 남학생이 조선 여학생을 희롱을 합니다. 열차에서. 그리고 양국 학생이 충돌을 하죠. 그러면서 일본 경찰은 일본 학생 편을 들죠. 그러면서 조선 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간회 있죠. 여기에 신간회가 진상조사를 위해 가지고 개입을 합니다. 자, 그러자 전국적으로 학생운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만주, 일본 해외에까지 학생들도 걸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의의는 학생하고 시민들이 합세한 3.1 운동 이후의 최대 항일 민족 운동이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만보산 사건, 1931년 7월입니다. 이 만보산 사건은
중국 지린성 만보산 지역에서 일제의 술책으로 조선인 농민하고 중국인 농민이 벌인 유혈 사태입니다. 중국하고 조선하고 싸울 일이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일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일제의 술책에 넘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조선 농민하고 중국 농민끼리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이제 만주의 세력을 형성한 중국 민족 운동 세력하고 조선인 민족 운동 세력이 반일 공동 전선 투쟁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분열시킬 것인가 하는 일제의 음모였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 만보산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혁명선언 내용이 있죠. 조선혁명선언이 있죠. 여기 있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이 어떤 것인가. 자, 의열단에서 조선혁명선언을 채택을 했죠. 신채호가 1923년에 만든 겁니다. 신채호가. 자, 조선혁명선언 내용은, 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그죠?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구출할지며, 강도 일본을 구축하자면, 이 몰아내자면 오직 폭력으로서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구축할 방법이 없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가 혁명에 종사하려면 어느 방면부터 착수하겠느뇨. 금일 혁명으로 말하면 민중이 곧 민중 자기를 위하여 하는 혁명인 고로 민중혁명이라 직접 혁명이라 칭함이며, 민중 직접의 혁명인 고로 우리 혁명의 제1조는 민중각오의 요구니라. 주 핵심이 뭡니까?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폭력을, 또 직접 혁명인 폭력으로서 몰아내야 된다는 것이 조선혁명선언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약산 김원봉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요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김원봉이 항일 투쟁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1948년에 월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위를 했느냐? 1948년 8월에, 즉 45년 해방이 되고 남북 서로 갈등이 있을 때, 그해 1948년 8월에 뭐 남한 투표 또는 북한 투표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8월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되었고 9월에는 국가검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거는 6.25 전입니다. 국가검열상입니다. 그러다가 6.25 당시에는 1952년 5월에 노동상을 했고,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3년 후인 1956년에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그리고 1957년 9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58년 11월에 김일성이가 숙청을 했습니다. 연안파 숙청 작업을 할 때 숙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약산 김원봉은 독립운동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적일까요? 변절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무장투쟁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고 1920년 10월에 청산리 대첩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은
보면 여기에 봉오동하고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여기 잘 스캔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책에는 작은 글씨이지만은 잘 보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음 장에 여러분들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920년 10월에 간도 참변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21년 6월에 자유시 참변, 1924년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각각 활동을 하고 1925년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며 1928년에 혁신의회하고 국민부가 설립이 됩니다. 혁신의회와 국민부, 요건 여러분들 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의회는 1928년 11월에 만주에서 조직된 한일 독립운동 단체고요. 혁신위원회는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 이 세 부를 통합한 겁니다. 국민부는 1929년 4월에 만주에서 조직된 한일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자, 봉오동 전투는 대한독립국 홍범도입니다. 대한독립군이 국내로 잠입해가지고 일본군을 공격하고, 일본은 이 보복하려다가 오히려 격퇴당하죠. 자, 청산리 대첩은 일본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합니다. 일본 훈춘 사건은 뭐냐 하면, 자, 1920년에 일제가 중국 마적과 짜고 일본 공사관, 자기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이 마적을 꾸버 3조, 그죠? 그래가지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난 다음에 마적 토벌해야 된다 하면서 조선인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량 학살합니다. 무려 242명의 조선인 교포가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1920년 훈춘 사건입니다. 이 청산리 대첩은 일본의 훈춘 사건 조작으로 북로군 정서 대장은 김좌진 장군이죠. 그리고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공격하여 승리하게 되죠. 다음은 경신년에 일어난 참변, 경신참변 또는 간도참변이라 합니다. 1920년 10월에 일본군이 독립군의 반격을 가면서 독립군을 후원하던 간도 지역의 한인 동포를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간도 참변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대한독립군단 조직은 일본이 이제 반격을 하겠죠. 그죠? 독립군 활동이 활발하니까 밀산부로 이동합니다. 간도 지역입니다. 밀산부로 이동해가지고 독립군 연합부대인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합니다. 자, 자유시 참변은, 자, 소련이 독립군들이 활동을 하다가 소련이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연해주에 있는 자유시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소련도 독립군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을 격퇴하려고 하는데 독립군을 이용하려는 소련의 지시를 거부해가지고 오히려 독립군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참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과 자유시 참변, 이와 같은 일련의 무장투쟁 활동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겠죠. 흑하사변은 여러분들 1921년 6월 28일 자유시에서 3마일 떨어진 수라세프카에서 주둔 중인 한인 부대인 살린 의형대를 러시아 적군이 있습니다. 29연대하고 한인 보병 자유대대가 무장 해장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뭐 사망했는 것이 36명이다. 안 그러면 272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수의 사상자가 생겼죠. 자, 그러면서 이 독립군은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했죠. 그죠? 보면 1920년대, 그러니까 1919년 3.1 운동 이후에 무장 투쟁을 합니다. 항일 투쟁을. 여러 활동들이 있다가 보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독립군이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3부가 만들어졌는데 행정과 군사기관을 갖춘 자치정부입니다. 3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입니다. 참의부는 압록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부는 남만주, 길림, 봉천 일대, 신민부는 북만주 일대에 김좌진을 중심으로 한 대종교 계열, 이렇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활동을 합니다. 여기 있죠? 참의부, 압록강 유역이죠. 여기 압록강, 정의부, 남만주 일대죠. 그죠? 길림하고 봉천입니다. 다 신민부, 북만주죠. 그죠? 네. 자, 다음은 미스야 협정입니다. 삼시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조선 총독부에 있는 경무국장 미스야하고 만주군벌이 있습니다. 예. 이 만주군벌이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 가지고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미스야 협정입니다. 자, 그리고 삼부통합운동이 있었다 했죠. 앞에서 남만주 지역 국민부가 결성되고 조선혁명당하고 조선혁명군을 결성하고 북만주 지역에 있는 혁신의회를 결성을 하고 그 이후에 한국독립당과 한국독립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군하고 어떻게 연합을 했는가? 조선의 독립군 활동만으로는 만주 지역에서, 중국 지역 간도와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니까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활동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요소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군하고 어떻게 연합을 해 가지고 투쟁을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독립군입니다. 이 한국 독립군은 북만주 지역에서 지청천이 1930년에 결성을 했고 1935년에는 민족혁명당에 합류를 합니다. 자, 조선혁명군은 중국의용군하고 연합작전을 펼치고 조선의용대는 앞에서 설명드린 중국에서 김원봉이 1938년에 결성을 했고 중일전쟁에도 참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1942년에 한국광복군에 편입을 하죠. 그리고 조선독립연맹을 결성합니다. 조선의용대. 상당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었죠. 그죠? 자, 한국광복군 중국 충칭에서 김구, 지정천 등이 결성을 했다 했습니다. 지정천 총사령관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한국광복군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일 선전포고를 1941년에 하고요. 김원봉이 있죠. 그죠?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일부를 편입을 했습니다. 1942년에. 자, 그러면서 인도하고 미얀마 등에서 영국군하고 연합작전도 합니다. 한국광복군이. 그리고 국내 진공, 국내로, 즉 중국에 있다가 국내로 진공, 그죠? 나가 공격하는 거죠. 그죠? 진공작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1945년 8월에 일본이 항복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진공작전 계획은 무산되죠. 자, 다음은 조선의용군이 있습니다. 의용대가 있고 의용군도 있죠. 그죠? 헷갈리죠. 그죠? 자, 이 의용군은 뭐냐? 김두봉, 김무정 등이 결성을 했습니다. 1942년이죠. 의용대는 1938년이죠. 의용대가 먼저 결성이 되고 그 다음 의용군은 4년 후인 1942년에 조선의용군이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에 있는 산하의 군대입니다. 화북조선동맹이라 합니다. 조선독립연맹의 그 예하에 있는 군대고요.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과 연합작전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조선의용군은 어디로? 북한인민군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국군하고 연합작전을 실시한 부대, 전부 다 이제 중국에 있으니, 위치하고 있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1920년대하고 1930년대 독립군 운동은 어느 지역에서 했는가 정도 여러분들이 요 지도를 보고 숙지하기 바랍니다. 1920년대 초입니다. 독립군 운동 어디에? 백두산 있죠, 그죠? 예, 북만주 지역이 있죠, 그죠? 자,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게 청산리 대접 청산리가 있죠, 그죠? 해산진이 있고 봉오동이 있으면 이거는 봉오동 전투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뭐 관전입에는 광복군 사령부, 그리고 유하에는 서로 군정서군, 예. 청산리 일대에는 북로 군정서군, 봉오동 일대에는 대한독립군, 하얼빈 있죠, 그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하얼빈, 예. 여기가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예. 여기에 대부분 보면 한인 대부분이 이 지역의 다수 지역이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또 보시면, 자, 어디에, 예, 한번 살펴보죠. 만주국 정부 수립은 1932년 3월 만주국 정부를 수립하고, 다음 한국 독립군은 의란 전투, 아성 전투, 상성보 전투 등을 1932년 3월 9월에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얼빈 일대에 여기 되어 있죠. 이렇게 주요 전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연길 일대, 여기는 한국 독립군이 주로 활동을 했는데, 징보 전투 1932년, 1933년에 사도하자 전투,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 동영현 전투 등이 있었고요. 자, 조선혁명군은 이 지역, 그죠? 압록강 북지역, 북쪽 지역, 여기에 조선혁명군은 1932년에 영릉가 전투와 도가보 전투가 있었고, 1933년에는 홍경성 전투와 청원 전투, 그리고 1936년에는 결성령 전투 등이 있었습니다. 자, 청산리하고 봉오동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청산리, 해산진, 초산, 뭐 이렇게 있죠, 그죠? 압록강이 있을 것이고 두만강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무장 독립군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죠, 그죠? 무장 독립군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 예. 여기 빨간 화살표는 일본군 포위 작전 노조, 그죠? 그래서 먼저 1920년 6월에 홍범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봉오동 전투를 하게 되죠, 그죠? 요 지역에서 승리를 하죠. 자, 다음은 청산리 일대에서 1920년 10월에 청산리 전투, 누구냐면 북로군 정서의 김좌진 장군을 대장으로 해서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죠. 자, 그래서 1920년대 무장 독립군 활동에서 보면 국정지방, 함경남도 하고 함경북도, 평안북도에서 전개한 교전 횟수는 1651건에 해당됩니다. 상당히 많죠, 그죠? 예. 그러면서 독립군 부대들은 계속 유격전을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정규군입니다. 여기 사진은 청산리 이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본군 부대입니다. 1920년 10월이죠. 일본군들입니다. 자,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멈춰놓고 여기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또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역사가 담긴 건물은 서대문 형무소죠. 그리고 조선총독부 건물, 동양척식 주식회사, 요건 사진을 자꾸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잘 그리면서 하나하나 숙지하기 바랍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1908년 일본 제국이 조선 토지를 차지할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1926년 나석주가 폭탄을 투척했다 했죠. 그죠? 자, 요 기출문제도 여러분들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60만세 운동 순종의 장래일 1926년 6월 10일에 일어났죠. 그죠? 내용은 조선민중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야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이랬죠. 경문이. 다음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경문은 검거자를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식민지적 노예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 조선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확립하라. 언론, 결사, 집회, 출판의 자유를 획득하라. 교내에 경찰의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사회과학 연구의 자유를 획득하라. 교우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전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라. 이와 같은 경문을 작성해 가지고 외쳤죠. 예, 운동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농민 노동운동과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면, 농민운동은 배경이 1910년 토지조사 사업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와서 일제는 산미 정식 계획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쌀을 많이 생산해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거다 했죠. 그리고 식민지적 지주제를 강화합니다. 또 사회주의 사상을 보급해 가지고 농민들의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가지고 활동을 하죠. 이에 따라서 농민이 뭡니까? 생존권 투쟁합니다. 1920년대는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그리고 소작권 이동을 반대를 주장을 하고요. 또 소작인 조합 중심, 소작 정의를 하고, 암태도 소작 정의를 1924년에 하죠. 그리고 조선 노동 총동맹을 결성하고 또 조선 농민 총동맹 등을 결성하게 됩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항일 민족운동의 단계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자, 노동운동은 농민이고요. 다음은 노동운동입니다. 노동운동의 배경은 뭐냐면 일본이 그랬죠. 식민지의 공업화 정책을 합니다. 이 목적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준비입니다. 그리고 회사령을 철폐함으로써 일본인 기업이 증가한다 했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근로조건은 계속 열악하게 됩니다. 저임금 그리고 장시간 노동 등으로. 그러면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힘들죠. 그죠? 고통이 가중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또 사회주의 사상이 보급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은 어떤 걸까요? 공동생산, 공동배분 있죠. 그죠? 통제를 합니다. 통제. 생산도. 그런데 통제한다는 건 뭐냐면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자, 192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생존권 투쟁 단계죠. 그죠? 그리고 1927년 조선 노동 총동맹을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에 일어나죠. 자, 1930년대는 항일 민족운동의 단계로 발전합니다. 노동운동도 그렇고 농민운동도 1930년대는. 자, 그리고 실력 양성운동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한번 요 물산 장려 운동이든지 문맹, 그러니까 밀립대학 설립 운동, 문맹 퇴치 운동 등 요 내용은 또 중요하죠. 그죠? 실력 양성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은 회사령 철폐 이후에 일부 민족 기업이 성장을 하고 관세 철폐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일본 상품이 유입되죠. 그러면서 민족 기업은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보호가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민족 기업 보호 육성을 지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되느냐?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토산 애용 부인회도 만들죠.
그 주요 내용은 국산품을 장려하고 소비 전략하고 금년 금주 운동을 전개하고 이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일본이 탄압을 하죠. 그죠? 그 당시에도 소비 전략 금년 금주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의 한계는 무엇인가? 생산력 미흡으로 인해 가지고 상품 가격은 상승하고 사회주의 세력의 비판이 있었다는 거죠.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이상제가 1920년에 이상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일본이 방해를 하죠. 그러면서 일본은 뭐냐면 경성제국대학 설립을 발표합니다. 예, 경성대국제학. 이건 뭐냐면 1924년에 일제가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친일 관리를 양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친일 관리. 그 이전에는 대학이라든가 중등학교, 초등학교 내지 이런 것은 권장을 했지만은 중등교육이든지 이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성제국대학을 설치한 것은 결국은 이제 고급 대학이죠. 그죠? 친일 관리를 어떻게 양성해 가지고 친일화 시킬 것인가. 두뇌들을. 그래서 설립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문맹 퇴치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문자 보급 운동을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조선일보가 주도를 했고요. 분화로드 운동이 있습니다. 1931년부터 34년까지 동아일보가 주도가 되었는데 분화로드 운동은 뭐냐? 분화로드. 제정 러시아 말기에 소련의 지식인들이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민중을 깨우쳐야 한다는 취지로 민중 속으로 가자는 뜻이 분화로드입니다. 분화로드. 민중 속으로 가자 하는 러시아 말의 구호입니다. 자, 다음 물산 장려 운동 앞에서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어떤 내용이었나? 우리 손에 산업의 권리 생활의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서 쓰고 조선 사람은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하노라. 이것이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의 핵심 내용이죠. 그죠? 이건 이제 포스터입니다. 조선 물산 장려 10주년 기념 해가지고 포스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주요 내용만 핵심 위주로만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민족운동에서 사회운동은 사회주의 사상으로서는 1918년 1918년 공산당 한인지부 그리고 한인사회당이 결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인지부 한인사회당은 농민과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일제가 치안유지법 1925년에 만든 치안유지법 등으로 사회주의 확산을 탄압을 합니다. 청년운동은 강연회나 토론회, 야학 등으로 민중개몽운동을 실시하고 1924년에 조선청년 총동맹을 결성합니다. 자, 소년운동은 방정환을 중심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를 설립을 하죠. 그러면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발간합니다. 1923년입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운동, 여성계몽, 그리고 문맹퇴치, 봉건적 구습을 타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근의회, 1927년에 근의회를 조직을 하죠. 이 근의회는 여성계 민족협동전선을 조직하고 신간회의 자매 단체입니다. 그리고 신간회가 이제 해소할 때 함께 해소를 했죠. 없어졌죠. 형평운동은 뭐냐 하면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신분이 철폐됩니다. 하지만은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호적에 등재하고 학교 입학도 제대로 못하고 차별을 받죠. 자, 그리고 1923년에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백정의 신분을 해방하고 민족 해방 운동으로 발전을 시킨 겁니다. 형평사라는 요 의미는 뭐냐면 1923년 4월 진주에서 백장을 주축으로 천민 계급이 이제 조직해서 1930년대 중반까지 활동한 단체, 요게 이제 형평사라 하는데 이걸 조선 형평사 이렇게 하는 거죠. 1923년 진주에서 조직이 된 단체입니다. 형평운동 요는 포스터죠, 그죠? 자, 신간회, 민족유일당 운동인 신간회는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됩니다. 즉 타협적 민족주의하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치운동론이 대두가 됩니다. 자치운동론이란 건 또 뭐냐 하면 보십시오. 1920년대 일제가 민족운동 세력을 어떻게 분열시키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입니다. 독립보다 뭡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조선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권을 얻자. 근데 이 목적은 뭘까요? 일본을 지지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이광수, 최린, 김성수, 송진우 이와 같은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타협주의. 일본이 노리는 건 그거입니다.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이 동조를 합니다. 자치운동론. 네. 그리고 신간회는 치안유지법 등으로 사회주의 계열이 위축되고 코민테른의 노선을 수용합니다. 코민테른. 자, 다음 주요 활동 신간회는 60만세 운동을 주도하죠. 그리고 조선민흥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정우회를 선언합니다. 네. 이 정우회는 1926년 11월에 합법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가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의 진영과 협동전선을 제창합니다. 그리고 사상단체 통일, 그리고 실제투쟁, 경제, 정치투쟁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있는 타협적 민족주의와는 별개죠, 그죠? 반대죠, 그죠? 정우회 선언한 내용을 보면, 자, 신간회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종교계, 모든 계열이 참여를 했습니다. 통합한다 했죠. 앞에서도 얘기한 대로 회장은 이상재고 타협적 민족주의를 배제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는 자치운동론을 배제한다 이겁니다. 타협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한 대로 민족주의자들이 타협적인 민족주의는 일본에 동조하는 세력입니다. 이걸 반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강령은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하고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기회주의는 뭡니까? 일본에 빌부터 사는 거죠. 그죠? 자, 결과는 자치운동을 규탄하고 치안유지법을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자치운동은 좋은 의미입니다. 요 자체 용어로는. 하지만은 일본이 자치운동을 하고자 하는 자치운동론의 주 목적은 일본을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반대입니다. 반대. 자, 다음 강연회, 야학 등 민족개몽운동을 실시하고 교육차별을 금지하고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자 농민운동을 지원하며 대중운동을 지도합니다. 요 앞에서 했던 광주 항일 학생운동을 지도를 하죠. 그리고 근루회를 결성합니다. 자, 해소, 일제의 탄압,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대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계열이 이탈합니다. 코민테른 노선 변화 이렇게 되죠. 그죠? 계급투쟁, 사회주의, 막스 레닌주의, 신봉, 공산주의, 공산당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소가 됩니다.
근후의 행동 강령, 참고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의 차별을 폐지하고 일체의 봉건적 인습과 미신을 타파하고 조언 폐지와 결혼의 자유를 주장하고 인신매매 및 공창을 폐지하며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며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 지불을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부인 및 소년공의 위험 노동 및 야업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7가지 강령을 내세웠습니다. 근우, 요 포스터 표지죠, 그죠? 근우.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신간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배경, 어떻게 이렇게 신간례가 통합되어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는가는 내용 여러분들 한번 도표 잘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그 흐름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3.1 운동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하고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민족주의 계열은 물산 장려 운동하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하면서 타협론과 타협론,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죠. 그죠? 타협론은 자치 운동을 한다 했죠. 그죠? 비타협, 그리고 농촌 계몽 운동도 실시를 하죠. 그러면서 비타협론 있죠. 이건 사회주의 계열에서 서울 청년회 그리고 조선 민흥회하고 이렇게 같이 통합을 하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조선 공산당 화요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정우회를 선언하죠. 1926년에. 그러면서 신간회가 통합을 하죠. 네.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하나하나 풀어보기 바랍니다.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물산장려운동도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고 숙지하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도 기출문제 동일합니다. 멈춰놓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사진도 보고 내용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민족해방운동과 민족문화수호운동 중에서 식민사관하고 국학운동입니다. 식민사관은 뭐냐? 일제가 한국 침략하고 식민 지배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가지고 조작해낸 역사관입니다. 1920년대 이후에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연구를 하죠. 그러다가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 그리고 1930년에 청구학회 등을 조직해가지고 역사를 왜곡을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죠. 그죠? 자, 내용은 뭐냐면 일선동조론은 일본 민족하고 조선 민족이 하나의 조상이다 주장하고 임나 일본 부설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해가지고 일본이 한때는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해가지고 가야에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었다. 그래서 6세기 중엽까지 일본이 한반도를 직접 지배했다. 이것이 임나 일본 부설입니다. 자, 다음 정체성론은 사회 경제적 변화는 정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사회 경제적 변화는 정체되었다. 누가? 조선이. 자, 타율성론은 이 조선이라는 반도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륙의 영향하고 간섭을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당파성론은 조선은 당쟁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단결을 하지 못한다. 뿔뿔이 흩어진다. 이렇게 하죠. 그죠? 전부 나쁜 의미죠. 그죠? 일본이 자기 역사, 조선을 일본화하기 위한 조작된 역사관입니다. 자, 국학운동. 국학운동은 뭐냐면 조선의 기본 질서, 즉 전통을 지키자는 사회운동이 국학운동입니다. 1907년에 주시경, 지석영 등이 중심이 돼서 국문연구소를 설립을 하고요. 1921년에 장지연, 최연배, 이윤재 등이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죠. 여기에서는 이 조선어 연구회는 1926년에 한글의 날, 가갸날을 제정하고요. 1927년에는 한글 잡지를 창간을 합니다. 자, 그리고 10년 후인 1931년에 조선어학회를 설립을 하죠. 그러면서 약 3년 뒤인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 그리고 표준어를 제정합니다. 또한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작업 도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1942년에 일어나자 일본이 강제 해산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조선어학회 사건,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949년에는 한글학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한글학회는 조선말 큰 사전을 완간하게 됩니다. 자, 국사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신채호의 독사신론 1908년에 발언이 되고, 이것은 국사와 관련해 가지고 일제시대에는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가지고 민족의 해방, 독립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박은식은 한국 통사를 지었습니다. 1915년에.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또 제작을 했죠. 신채호 선생은 1925년에 조선사 연구초를 발간했죠. 이 조선사 연구초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극찬을 합니다. 또 민족 고유 사상으로 난가 사상을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신채호의 저서인 1931년 조선 상고사를 만들죠. 이 조선 상고사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닌 쟁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문일평은 조선심을 강조하고 정인보는 을을 강조하죠. 그리고 사회 경제 사학 측면에서는 특징은 역사 발전을 유물사관에 입각한 연구를 하고요.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서 체계화시켰고, 또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비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백남운 씨의 사진, 그리고 한국통사, 박은식의 한국통사, 그리고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열사,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 에 대한 사진입니다. 자, 이제 실증주의 사학 관련해서는 이병도, 손진태 등이 진단학회를 1934년에 결성하고 실증 그 자체를 중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민족주의 사학은 일제말 민족 말살 정책 심화 등의 상황에서 1940년대 초에 대두를 했고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문헌고증학과 민족주의 사학과 사회주의 사학의 장점을 수용한 것이 바로 신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자, 문학 활동을 한번 보면 1910년대에는 계몽주의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남선의 해계서 소년에게, 최초의 신체 시조 이광수의 최초 근대 소설인 무정이 있고요. 1920년대에는 낭만파 등 순수 예술이 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적 작품으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용운의 님의 침묵, 이상화의 뺏긴 들에도 봄은 오는 같은 의 작품이 있고, 사회주의 영향으로서 신경향파 문학이 대두되었습니다. 자, 1930년대 이후에 일제의 문학 활동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일 문학 그리고 순수 문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순수 문학은 1939년 문장, 여기죠, 문장. 또 그러니까 친일 문학이 나왔는데 이광수죠, 최남선, 서정주, 친일 문학이죠, 그죠? 저항 문학은 윤동주, 이육사 등이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사회문제, 농촌 문제를 소재로 한 문학이 대표적으로 시문의 상록수입니다. 시문의 상록수. 자, 예술활동. 음악은 홍남파의 봉선화, 현재명의 고향생각, 아닉테의 코리아 환상곡. 예, 아닉테의 코리아 환상곡. 이건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죠. 자, 미술, 이중섭의 소, 그리고 연극은 심파극, 신극, 그러다가 토월회 등이 있고요. 영화는 나온규의 아리랑 있습니다. 아리랑 있죠, 그죠? 흑백 무성 영화입니다. 자, 그리고 1940년대 일제가 모든 문학 예술 활동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친일적 예술 활동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문학 예술 활동은 통제하고. 자, 사례 중에서 박은식의 한국 통사를 한번 내용을 보면, 자, 옛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으로도 오로지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통사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기출문제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기 바랍니다. 카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숙지하고요. 영화 아리랑 1926년 나온규 감독 아리랑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2번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단원별 핵심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1번입니다. 멈춰놓고 차근차근 푸십시오. 2번입니다. 참고하고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하고 분단, 이후의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그리고 경제 성장하고 사회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시간 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